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인생 멘토 3인 수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그리고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랑 이제 방세님? 네, 지방세입니다. 얘기해도 그럼요. 얘기도 되죠. 이제 네, 저랑 지방세님은 이제 곧 부부가 되고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인데 항상 이제 결혼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아기가 크고 아기가 좋은 곳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학군을 가야 한다. 이제 학군 불패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일단 강동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학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 학군이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는 저기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학군이 있고 이제 뭐 서울 3대 학군이라고 하면은 대치, 목동, 그 다음에 중계 넘어서 이제 학원가가 많은 쪽은 뭐 경기도의 평촌 이런 곳까지 다 있는데 맞네요. 요즘은 네네 그래서 서울이나 뭐 경기권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학군이 있는데 이제 결혼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아기가 크면은 뭐 학원은 무조건 대치동으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진짜로 이렇게 학군을 보고 집을 고를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뭔가 학군보다는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우선시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셀리맘께서는 이제 이런 학군 관련해서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이 학군을 보고 집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게 혹시 체감되는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정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지금 곧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영어 유치원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 5인방이 있었는데 4명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상암에서. 그래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영어 유치원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좀 재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또 다 거기서 영어 유치원 안에서도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들이 됐는데 제 친한 동생만 빼놓고 나머지 4명이 대치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 병원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치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 남편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대치동으로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이유는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은 대치동 학군이 그렇게 필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학군이 정말 필요할 때는 진짜 입시가 필요할 때 대치동이 정말 좋은 거는 아주 세분화된 되게 다양한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나 뭐 수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가면 좋긴 하지만 남편이 직장과 멀어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뭐 희생을 하면서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되게 유명한 아이였고 정말 4년 연속 영재교육과 뭐 국제중, 특목고,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입학까지 정말 뭐 엄청난 유명한 아이였는데 저희는 전혀 학군지에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단은 부동산 어쨌든 제가 부동산 자산가잖아요. 360억? 자랑입니다, 자랑.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또 저희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성공 같은 것들이 늦어졌죠.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은 뭐 다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늘 질문했고 그게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군지는 고려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려 대상의 1순위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입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뭐 압구정, 반포,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뭐 이쪽에 송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입지의 가장 최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거는 집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직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인컴의 소스였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이 출퇴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집을 구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힘들고 남편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면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는 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남편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저희가 좀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엄마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해서 아이에게 영어랑 수학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그거는 셀리만이 한정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학년까지는 저는 저학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막 중학교 거 막 보면 어렵거든요. 요즘 더 어려워진 것 같던데? 뭐 근데- 창의력이 이제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하셨다.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열심히 있어요. 하겠다.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씨드를 모아야 부동산을 사고 재테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좀 쓸데없는 곳에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사교육 같은 걸 너무 아기 때부터 시키는 것보단 진짜 돈 들 때 뭐 입시 가까울 땐 정말 돈이 들거든요. 좀 돈을 아껴서 그때 제대로 한 방을 팍 쏘는 게 더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아기일 때 이제 귀 트일 때 있잖아요. 미리 배워놔야 아, 언어도 그쵸. 여러 개 할 수 영어, 있다. 영어. 맞아요. 시험. 근데 그게 꼭 대치동에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어쨌든 간에 비학군지였는데 그리고 요즘 시청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런 뭐 CD나 너무 옛날 사람이다. 저도 신기해. 플레이. 그런 거? 카세트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CD나 이런 것들 뭐 이제 테이프로 했어요, 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구해가지고 아이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일단은 귀로 이런 영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노출시켰는데 비율을 한국어 시청각 자료랑 영어 시청각 자료를 9대1. 영어가 9, 한국어가 1.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늘 애한테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 교육, 그러니까 그 영어는 언어라고 생각했지 학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어민 환경을 계속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것도 다 이제 CD로 다 모든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애한테 계속 틀어주는 거죠. 이동할 때도 틀어주고 여기도 계속 들려 있는데 무언가 애가 재밌는 걸 보고 싶어서 시청각 자료를 틀 때 이건 다 영어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어는 틀어주지 않았어요. 와, 몇 살까지요? 계속 처음부터 그건 저희 룰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를 다 노출한 순간 그냥 뽀로로 틀어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영어의 그런 컨텐츠를 얘가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계속 한국말을 아이한테 하고 아이랑 한국말로 소통하고 한국말로 책 읽어주고 노는데 아이가 이런 시청각 자료는 영어로만 접하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쉬워요. 애를 이렇게 원어민처럼 교육시키기가 조금 더 쉽고 싸다. 학원 안 보내고 대치동 안 가도 그것만 사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되게 비싸가지고 막 살 때 이런 게 비쌌거든요. 이게 다 원서니까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풀려져 있고, 콘텐츠. 너무 싼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10분의 1 가격.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서점들도 많고 인터넷 서점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거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 그런 인터넷 서점이 있어가지고 10분의 1 가격인 거여서 얘 지금 우리 애가 지금 태어났다면 나 너무 신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지를 가는 거는 입시를 할 때가 좀 더 유리하고 그런 좀 독특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세분화된 아이에게 세분화된 프로그램 할 때는 학군지가 좋고 그렇게 어릴 때는 좀 비학군지에 있어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걸 할 때는 일단은 그래서 사교육에 너무나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어릴 때는 조금 모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돈을 써야 될 때는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제가 학군지만큼 사실 저는 이제 학군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군지가 뭐냐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군지면 뭐가 다른지 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학군 뭐 교육에 대해서 셀린마님만큼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실 분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단 학군지라고 하면은 예전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강남 뭐 무슨 지역 해가지고 파락군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지의 기준은 입결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결과가 좋은 동네. 그걸 이제 학군지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저도 강남 파락군 출신인데 그 동네 애들이 다 이제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가면은 좋은 학교를 간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특목고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특목고 주변에 좋은 학원들이 생기는 뭐 그런 구조로 또 이제 좋은 학원들이 몰려 있는 곳 그런 곳들이 또 이제 학군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대치동이나 아까 말했던 저 강북에 뭐 이런 곳들이 노원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학군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좋다 혹은 학원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을 뭔가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구하기 좋다. 그 다음에 애들의 수준이 높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군지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군지를 선택할 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좋잖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애들이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학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에 안 맞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 같은 거, 경쟁 같은 거에 이제 노출돼서 이런 것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좌절을 겪었을 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겐 학군지가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자존감도 높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 있고 뭐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고 전 또 학군지가 좀 좋은 거는 자기 주도가 좀 덜 된 친구들한테는 학군지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쉽게 뭔가를 떠줄 수 있는 거. 근데 자기 주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학군지 가도 잘하고 비학군지에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필요한 과목만 학군지 가서 선택적으로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애인가? 부모가 관리를 잘하는 저 같은 엄마면 학군지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비학군지에 있어도 관리를 잘 할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특목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중 출신이고, 저희 아이가 국제중 다닐 때는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다 정말 시험을 보는 그런 거여서, 그때 이제 서울대가 3,000명의 그 입학생을 뽑았을 때 여기는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서울대는 100%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엄마들의 공통점을 보면 또 이제 아이비리그 거기 간 엄마들도 공통점을 보면 아이들 관리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냥 애들이 혼자서 잘한다고 말을 하죠. 아, 난 몰라. 우리 애가 그냥 알았어. 책만 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뻥이다. 진짜 어릴 때는 엄마의 관리가 아이를 만든다. 관리라는 게 막 애를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거를 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참아내야 된다. 그런 훈련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 생활 자세, 뭐 그런 것들, 습관, 뭐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엄마면 저는 비학군지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가 그런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되시거나 그 다음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학군지에서 좀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학원에다 그냥 맡겨놓는 게 오히려 엄마가 애를 잡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군지를 가면 어쩐 돈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이제 수준이 좀 높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학군지에서 그냥 좀 평범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부족하지 않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지에 뭐 강남 막 이렇게 오게 되면 같은 자산으로
나는 좀 못 사는 친구인데 그냥 저쪽에 그냥 좀 강북이나 뭐 다른 쪽 지방에 있으면 나는 괜찮은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친구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거에 영향 있는 친구는 굳이 학군지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저희 그 강남 불페이 때 저희의 이제 막 전학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지방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막 왔는데 막 이렇게 반지하 살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반드시 조금 그 원래 우리 동네에 있던 그런 친구들이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네네. 그렇게 그 아이들 사이에서 좀 그런 게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신경 안 쓰이는 애들도 있지만 신경 쓰일 수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종합해 보건데 학군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군지 아니어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엄마도 전문가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전문가가 될 만큼 어차피 내가 엄마라는 직업에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전문가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면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군지가 정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머스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비 엄마가 되는 저로서 아직 없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만 낳으면 애가 알아서 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진짜로 정말 엄마들이 모르는 게 어릴 때 있잖아요. 너가 스스로 알아서 해봐. 네 의견을 뭐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키우는 건 되게 좋은데 저학년, 초등고가 한 5학년 되기 전까지는 좀 솔직히 아이들의 결정이 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쁜 결정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방치형으로 두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막 숲학교, 무슨 학교,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한테 되게 허용적인 부모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철학인 거지. 근데 그게 끝까지 철학이면 되게 좋은데 딱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부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엄마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시험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허용적이고 친구 같은 그렇게만 한 엄마가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학교를 딱 가니까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서로가 뭐 다른 어떤 레이어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자존감을 상해하고 아이가 자신감을 이루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그럼 엄마의 철학이 바뀌어요. 왜냐면 엄마가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이를 바꾸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다른 엄마들 6년 동안 천천히 공부시킨 걸 1년 동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애를 막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가 한없이 허용적이고 한없이 나를 사랑하는 엄마였는데 어느 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너무나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늘 똑같은 나였는데 엄마가 나를 다르게 보고 나를 다르게 대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이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아이에게 보여줬고 아이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등 갔을 때 엄마가 갑자기 변하고 학원을 막 집어넣더니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고 누구랑 비교하고 엄마는 마음이 급해 있고 나는 늘 못하는 아이가 되어 있어서 사이도 멀어지. 엄청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극성적인 엄마가 되는 거는 반대지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교육에는 관심을 가져라.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진짜. 그건 정말 그렇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일 때 내 아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랑 엄마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는 엄마들 오시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라기보단 그런 식으로 아이도 견디기 힘든 어떤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읽게 되면 조금 더 이 관계가 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지만 또 적당하게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면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이거는 근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그거지. 만약에 셀린마님이 지금 애가 생겼어요. 다시. 0살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그럼 뭐. 우린 그대로만 키우면 돼요. 0살 때부터 뭐 이제 어. 유치원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0세에서 7세,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그거 입학. 너무 길어지는 그거는 아예 나중에 우리 다음에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래야겠다. 0세부터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학교까지 애가 20년간의 어떻게 그 키우는 게 시행착오가 적을까? 와, 좋다. 이거 콘텐츠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데 완전 좋은데요?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약군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면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평범한 국립대를 나왔고 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예체능 쪽 예체능 쪽으로 해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공부하는 좀 거리가 멀었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저희 둘 다 뭐 셀린맘님도 마찬가지지만 비약군지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셨고 저희는 이제 자라왔고 이제 저희는 또 앞으로도 키울 예정인데 저희도 뭔가 봤을 때 당장이 학군지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 큰 로드맵까지는 아직 그리진 않았는데 뭔가 또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학군지라는 환경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그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랑 선생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뭔가 학군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 뭐 그런 삶을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삶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부부 중심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우선순위는 남편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는 남편이고 두 번째가 딸.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남편이 이렇게 좀 뭔가 저 후순위로 가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좀 따로 계시는 그런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되게 많죠, 뭔가. 그래서 좀, 예, 맞아. 그런, 기러기 부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물리적인 기러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퇴근하고 오죠, 와서 네, 막. 그런 왔는데 뭔가 많이. 남편이 그냥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이랑 엄마는 이렇게 한 그치, 팀이 맞아요. 돼가지고 막 많이 봤습니다. 교육을 하고, 많이 들어봤어요. 남편은 정말 혼자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아주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정 환경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그런 게 되게 자존감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제가 19살 때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콩깍지가 안, 제가 몇 년 된 거? 진짜? 그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저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방구 트셨나요? 그거를, 우연히는 텄는데, 대놓고는 못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며칠을, 너무 사랑이야. 그러니까 며칠을 진짜로 이렇게 얼굴 못 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창피해요, 아직도. 어머. 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근데 남편도 되게 조심해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존중, 그런 거? 부부간의 뭔가 존중.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지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해야 자식이 그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전 중심은 일단 부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두 분을 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쁘세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군지 오늘 얘기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학군지가 저는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학군지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보니, 내가 주체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니, 학군지가 100% 아이의 학교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엄마의 태도고, 엄마의 정보고, 엄마의 공부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엄마도 전문가다, 엄마도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엄마가 공부를 해야 아이가 덜 고생하고 그리고 아이가 덜 고생해야 그 결과로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내기 어려운 정도의 입시 강도로, 그러니까 공부 강도로 해야지 스카이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라는 걸 뚫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량이 많아야지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에너지를 좀 남겨놓기 위해서는 좀 아이가 덜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 복잡한 입시 제도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조금 버거운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다 해내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입시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좋은 결과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현실에서 입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혼자 해내기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로 공부하고 진짜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아이의 짐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 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같이 나눠서 아이 좀 덜 힘들게 그래서 공부에 좀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엄마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공부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엄마의 공부는 늘 어디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그러니까 원래 저는 좀 맞아요. 저는 좀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새벽에도 일어나시고 맞아요. 저는 일단 이게 새벽에 일어나게 된 이제 계기가 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제가 약간 조용한 ADHD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딴 생각 필름이 돌아가요. 계속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딴 생각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내일이 시험인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다거나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 재밌으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꽂힌 철학자의 뭐 내용을 뭐 막 공부를 한다거나 이 철학자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막 뷰티풀 마인드인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행동역자가 그 수학자죠. 이 사람의 수학 이론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된 또 무슨 이론을 보고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존내시인가? 네, 맞아요. 존내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게 산만해요. 막 산만하니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딴짓을 하다가 오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량이 많은데, 이제 딴짓을 하다 오니까 이제 반 정도로 주는 거예요, 적어도. 제 스스로를 미워했던 날들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안 꺼지냐. 막 끄고 싶은데 안 꺼지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어떻게 했나, 막 이렇게 막 되게 슬프고, 스스로를 되게 미워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내가 이게,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해서는 내가 원하는 어쨌든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 1등을 하는 걸 원했는데 1등까지는 못 가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내가 거기를 하려면 일단은 내가 좀 시간의 절대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그걸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깨닫고. 일찍 깨달으셨네요, 진짜. 15살에 깨달으셨으면은. 나 15살 뭐 했어? 시간을 좀 많이 더 인풋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갈 때도 뭐 하루에 4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잤던 것 같고,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첫 번째 학기 빼고는 다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에피소드 늘 얘기하는데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의대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4시간밖에 안 잤는데 이 친구는 침대에 안 눕질 않는 거예요. 친구도 이제 그 첫 번째 그게 되게 좀 긴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사벽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공부를 언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훈련이 돼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의 이제 저의 공부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저는 12시 전에 보통 11시 몇 분 약간 이렇게 자는데 이제 주무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새벽에 일어나요. 일단은 새벽에 일어나고. 근데 뭐 이거는 밤에 잘 된 사람은 밤에 잘해도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요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낮이나 뭐 할 때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맞아요. 일이 생겨요. 나를 찾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엄마면 더 그러거든요. 애가 찾지, 남편 시댁이 찾지, 뭐가 찾지,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새벽은 좀 아무도 나를 방해 안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저희 아이의 공부,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그 공부 입시를 위한 공부,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걸 좀 재밌겠다. 전략을 좀 짰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저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저를 키우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를 키우면서 애를 이제 20살에 독립을 시킨다 그러면 0세부터 20살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사건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 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은 이제 새벽에 반은 저희 아이를 위한 공부를 했고 반은 나를 위한 공부인데 20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남한테 보이는 거를 하는 거는 이제 빨리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도 안 보여. 나는 여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결과로 지금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멋있어하는 게 뭘까가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구나. 게 뭘까라는 질문을 나한테 너무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재밌고.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20년 있잖아. 20년.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 되게 남들은 나 근데 소름 돋았어. 이 장기 플랜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남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간이 이게 빨리 치워버리고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이 막 불행한데 어쩔 수 없이 묶여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나한테 기회다. 우와. 정당한 기회. 왜냐면 말할 수 있잖아. 나 애 키우는 거였는데? 이렇게 나 애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정당하지? 나한테 시간도 많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를 위한 공부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미대를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림.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이제 서울법대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서울법대 있을 때도 미대에 살았어요. 미대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그때도 막 이제 실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미술을 막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한 미술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책 읽거나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철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되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부동산, 재테크. 왜냐면 일단 돈은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집에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컴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기도 했지만 아이를 되게 키우는 시간이 어느 시점이냐면 아주 아기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애한테 좀 매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같이 있어주는 게 아이에겐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살까지는
아이가 엄마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아이랑 더 많이 있어주고 좀 시간이 없어요.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찾아. 진짜로. 근데 이제 유치원이 옛날에는 막 7살 막 이랬지만 요즘 아기 때도 가잖아요. 그리고 뭐 놀이방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내 여유 있는 시간이 나는 거는 유치원 갈 때부터는 유아원 5살 요때부터는 좀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 있는 동안은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이니까 그 전에만 내가 좀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4시간에 이제 저를 위한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원하는 일들을. 되게 뭐 미대 대학원도 갔었고, 이제 박사학위도 땄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걔가 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건 못하지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때, 저 때 시작이 됐던 때거든요. 막 지금 말하면 웃는데 막 그때 야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야후 마켓. 알죠. 그런 마켓 처음 했었어요. 그런 거 하고 막 시도하고 이제 돈 좀 막 벌고 남편이 돈을 이제 벌어오면 일단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이 그 당시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한국증권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봉이 그 당시에도 적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200 몇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 증권회사로 가면 그게 이제 정말 엄청나게 더 오르는 거여서 외국 증권회사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저도 되게 그걸 원했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은 빨리 버는 것보다 이 사람을 외국 증권회사에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 증권회사에서 외국 증권회사를 다시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도 많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뭐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도 옆에서 서포트를 했어요. 자료들로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스크랩해서 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선배들이 제가 이제 국제경상협회 아이섹이라고 경영대 서클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선배님들이 외국 증권회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 노하우들 뭐 그런 것도 아니면 무슨 공고들 뭐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물어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막 그런 것들 했는데 그래서 금방 저희 신랑은 어쨌든 간에 저희 신랑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준비도 해서 외국 증권회사에 가서 진짜 뭐 연봉 10억까지 진짜 그때 외국 증권회사가 진짜 날아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좋았어요. 진짜로 좋았어요. 근데 그때 막 많이 벌고 지금 그만큼 벌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피크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어요. 왜 사람이 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럴 때 저희 남편 이제 그 직장의 와이프들은 아줌마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의 90평의 아파트에 살고 그것도 월세로 막 1,000만 원 넘는 그런 데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뭐 국제학교를 보내고 그럼 10억을 받아도 그걸 다 쓰게 돼요. 진짜로. 10억이 큰 돈인데 그게 작은 돈처럼 느껴져요. 그들의 라이프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명품 사거나 막 그렇게 아줌마 2명 쓰는 대신에 저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집을 사 모았죠. 그때부터 정말 집을 사서 모았어요. 그래서 진짜 재테크 열심히 했었고 그걸로 이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자산을 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어쨌든 엄마의 공부가 공부. 중요하고 공부가 재테크가 중요하다. 재밌다. 공부. 네. 아니, 공부 뭐 근데 꼭 엄마가 해야 되나요? 아빠가 해야 되잖아요. 제이크님. 좋습니다.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애기 맡길게요. 공부는 공부는. 아빠 되시죠. 저는 어쨌든 공부하는 아빠. 공부 네네. 입시 분석하고 잘할 하면 것 되게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딴 곳을 제가 공부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예체능 쪽으로 저도 가고 싶었는데 다시 저 예체능이 더 안 맞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셨어요. 유도 이미 내신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 수능 전사가 되겠다. 그래서 전 수능 공부만 수능에만 올인을 했거든요. 내신이 제가 그때 막 7등급, 8등급 나왔을 때라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수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신으로는 제가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선 저를 조금 안 좋아했죠.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는 이제 사회탐구였었거든요. 사회탐구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뭐 사회문화, 뭐 경제 이런 과목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못한다는 걸 알아서 전 역사로 갔어요. 근현대사, 좋네요. 세계사. 전 그걸 제가 더 좋아했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내신으로 갈 학교가 뭐 이제 한 6, 7등급의 대학교였다면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한 2, 3등급 대 대학교로 그렇게 조금 운 좋게 갔었고. 근데 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때 엄청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아요. 또 시간이 맞아요. 촉박하니까. 시간은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수에도 1년 동안에 이제 제가 또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그냥 그쵸.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보이거든.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런 뭐 되게 분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약간 때라는 게 누구나 다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또 이만큼 이제 저희 아이 다 키워놓고 이제 보니까 굳이 그렇게 때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뭐 다시 또 공부를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일단 재미를 들려놓으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공부가 이게 되게 웃기다. 사람들이 웃기다 그러는데 진짜 공부가 재밌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알아요. 왜냐면 제가 어떡해. 서울대 법대에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석사 박사를 미술을 했잖아요. 미술로 혹은 뭐 예체능으로 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비례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다른 분야는 다른 것들이 껴요. 운이란 요소와 재능.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것과 재능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들이 끼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이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부가 가장 정직한 건 맞고 또 저도 너무 생각합니다. 이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리 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한다고 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그쵸, 찾아주기도 하고 난 내가 진짜 막 15년 동안 뭐 극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 갑자기 나타난 뭐 엄청나게 잘생긴 배우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게 되어 있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막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해서 실력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또 뭐 세계적인 천재가 나타나서 내가 일궈놓았던 커리어보다 더 좋은 걸 한 번에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공부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차근차근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건 이제 평생 가고 그것도 이제 되게 정직하고 맞아요. 그렇게 저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 예찬론자고 오늘 저 이제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딴 생각 필름이 돌아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딴짓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진짜 세상에서 딴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딴짓을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아니 이것저것 그냥 다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정의를 해봤더니 저는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든지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혹은 뭐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그것에 되게 설레요? 엄청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할 때 첫 번째는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난 그 다음 어떤 순간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뿌듯함이라는 게 오거든요. 내가 이 시간을 견뎌냈구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꽉 채웠구나. 근데 이 꽉 채움이라는 걸 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언젠간 죽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그냥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어서 대충대충 살아낼 수도 있고 그냥 재미만 향해서 살아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굵직한 좀 무게를 가지고 좀 나름대로 저를 채우고 싶은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게감을 되게 저는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게 그 무게감을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좀 괜찮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근데 또 거기에 플러스 그 시간들 때문에 제가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날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거를 먼저 생각한 것보다는 요 기분 내가 좀 괜찮네. 내가 이걸 잘
했네. 이 무거운 무게? 이게 약간 좀 그 묵직한 느낌이 엄청 좋아요. 엄청 행복해요. 그런 게. 근데 약간 저 공부 뽐뿌와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나도 공부 좀 해. 그러니까 막 나도 내일부터 새벽 4시? 근데 저 따라서 엄마들이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다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엄마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 모여서 20명이 딱 모여서 20명이 쫙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점점 일주일 지나면서 몇 명 사라지고 2주 지나면 몇 명 사라지고 막판에 이제 저희가 뭐 3개월 프로그램, 6개월 프로그램은 한 3명 남아요. 아 진짜요? 정말 3명 뭐 이게 나눠도 진짜 많이 남는 거고. 근데 이거 공부를 떠나서 지금 제이코님도 운동 이런 거 하고 계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도 마지막에 이제 보면 맞아요. 약간 흐지부지 되고 흐지부지 뭐랄까, 진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건데, 근데 이거가 꾸준히 하는 거가 좋아지는 단계까지 만나야지만 그게 루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난 다음에 이 결과가 목표면은 결과를 찍으면 흐트러질 수 없어요. 저랑 다이어트 프로그램 엄마들이랑 턴더타이드 하잖아요. 저번에 그 고민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엄마들이 적어도 5kg에서 8kg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흐지부지해서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이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이후에도 이걸 맞아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게 즐거워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이 즐거워지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평생 헬스를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건 여행을 가도 늘 헬스장을 가요, 이 사람은. 근데 그냥 이 사람은 그 루틴이 그냥 그게 저처럼 똑같이 그 묵직한 기분이 드는 거야. 내가 뭔가를, 내 약속을 지켰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걸 즐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즐기는 경지까지 오면 삶이 좀 더 재밌어지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죠. 운동 즐겨 하시지 않나요? 강세님도? 즐기려고요. 아무튼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요.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벌써 50분을 채웠어요. 저희 또 신나게 또 신나게 또 들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학군지에서 시작해서 뭔가 엄마들의 공부, 부모들의 공부로 그러니까요. 넘어갔다가 물어볼 게 정말 많지만 좀 그러니까요. 아껴두는 걸로 아껴두는 걸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가까운 이제 뭔가 학원가는 저기 옆에 방이동 학원가. 근데 이 동네는 학군지 좋은 편이에요. 이 동네는 괜찮은 거고, 그래서 그리고 두 분 너무 어리신데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혼하기 전에 너무 똘똘한 남편 예비 신랑이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벌써 이렇게 멋진 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학군지에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머스트라고 생각해서 그게 맨 처음 우선순위가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같은 가격일 때 반포의 작은 평수와 대치동의 그거보다 좀 큰 평수가 같은 가격이었어요. 네. 그런데 몇 년 후에 반포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라면 반포에 집을 놔두고 대치에 그냥 월세를 갔을 것 같았거든요. 굳이. 자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치랑 반포를 비교했을 때 혹은 압구정이랑 비교했을 때 대치가 훨씬 더 늦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올라요? 그냥 무조건 가장 비싸고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은 평수라도 그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급지의 10몇 평이 오히려 저 분당의 50평보다 그러니까 용인의 50평보다 더 좋다.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의 작은 평수가 저 용인의 무슨 큰 평수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진짜로 해보니까 오르는 그 속도가 전 정말 진짜 그러니까 사면은 거의 정말 한 번도 거의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오르는 그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다. 아, 맞아요. 너무 행복하겠다.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무슨 느낌입니까? 제가 이거 계산해봤거든요. 제가 오. 얼마를 벌었는지. 아 진짜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제가 한 연봉 10억짜리 10억을 계속 벌어오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남편 이겼죠. 와. 왜냐면 이게 진짜로 저희가 했던 시드보다는 훨씬 더 올라. 그러니까 한남 5구역 같은 경우가 제가 13억에 샀는데 거의 그게 진짜 거의 100억이거든요. 그리고 뭐 신반포 2차 이게 한강뷰 이게 있거든요. 그게 17억, 18억에 샀는데 근데 그땐 그게 되게 큰 거였어요. 왜냐면 17억이면 제가 성수동에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남 5구역을 살 때 성수동 건물을 살까 한남 5구역을 살까 한참 두 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한남 5구역을 샀는데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시고? 사실은 둘 다 언제 오를 거라는 거는 약간 막연했어요. 왜냐면 오를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우리는 잘 알았죠. 여기는 최상급지다. 성수나 한남 5구역은 최상급지다. 근데 저는 성수가 더 빨리 오를 거는 잘 몰라요. 제 판단은 한남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수가 훨씬 이 상업지로 그다음에 약간 이 모든 브랜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건물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살짝 미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를 사서 둘 어느 쪽에도 다 큰 차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아이 이름으로 샀었는데 제가 증여를 그때 증여세를 내고 2억 갭으로 샀거든요. 와. 그때 2억이면 그걸 샀어요. 갭이 2억. 근데 지금 그게 40억,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의 선택이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때는 부동산이 이 화랑이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압구정 현대가 IMF 때 이제 저 아는 친구가 그러니까 1억 몇 천에 샀거든요. 와. 그때 IMF 때 막 다 막 바닥이 없어가지고 한 거의 2억 안 되게 그걸 샀는데 그때 막 미쳤다 그랬거든요. 이 IMF 때 저런 거 사냐 막 이렇게. 그쵸. 그게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시드를 늘 잘 모아서 가장 좋은 거를 작은 평수라도 사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미쳤다 이럴 때 사람들이랑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가야 되게 돼요.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부동산 이 재테크 같은 것들이 재테크가 전반적으로 봤을 조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장, 그러니까 막 다 글로 가면 네. 일단 거기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끝물이다. 끝물이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주식 해서 맞아요. 제가 그때 일주일 만에 600만 2,500. 그래서 제가 6억 투자했었거든요. 남편이랑 이제 6억씩. 대결하셨다. 대결. 누가 이겼어요? 남편이 이겼어요. 와 역시 증권회사. 남편이 전문가잖아. 역시 증권회사. 근데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팔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때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고 일단 저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좀 한 상황. 그러니까 2,500 요거 잠깐만 잡고 있자 막 이러고서 저는 팔았는데 어쨌든 뭐 좀 또 다시 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공부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 맞아요. 공부. 오늘은 재테크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저희 제대로 한번 달아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군지에 대해서 만약에 네. 저는 뭐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비학군지도 역시, 엄마가 열심히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하면 같이 공부하면은 네. 진짜 그 뭔가 항상 그런 네. 될 것 같아요.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는 핸드폰을 절대 안 쓰고 맞아. TV를 안 켜고 그리고 CD로 영어 틀어놓기로 아니면 어디 차 움직일 때나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게 귀 트이게 하고 입 트이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로 어릴 때 흡수. 그건 진짜 학술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언어를 어릴 때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게 약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언어가 늦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언어가 늦어서
말 잘 못하는 남자애들 좀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한국말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제 약간 근데 그런 애들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부모가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말 트임은 부모에게서 와요. 부모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른데 왜 집에 엄마가 있지만 늘 우울해가지고 아이랑 놀아주지 않고 아이 누워만 있는 엄마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애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거의 얘기 때.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는 이 자극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극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좋은 학군지보다 그러니까요. 부모의 사랑이었다. 학군지보다는 그러네요. 학군지보다는 부모의 사랑이다. 이게 답이었네요. 맞습니다. 어. 네. 근데 또 학군지를 뭔가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주변 환경, 이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의 뭐 이제 제가 이제 그쵸 보는 거는 친구들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학군에서도 일진은 담배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담배 피는데 공부하면 미분 이야기한다, 미분적분 아, 이야기한다, 맞아.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모든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이제 최대한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곳에서 어울리면서 이러길 바라는데 그러게 그런 거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학군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진짜 조금 그 민도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낮은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부모의 역할, 맞아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학군지를 디스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절대 도움이 디스 된다는 아닙니다. 거는 맞는데 100% 머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서 학군지부터 이제 재테크 맛보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엄청 떨렸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서로가 좀 다른 환경에 있었지만 그래도 좀 관심사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좀 되게 재밌게 좀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배워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서로가 서로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어떠셨어요, 제이크? 저는 뭐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원래 공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기 공부 좋아하시는 저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만약에 조금 제가 그 뭐 입시나 이런 거에 눈을 더 빨리 떴다면 대학교 이제 조금 그런 학교별로 뭐 이제 이건 논외적인 이야기인데 뭐 대학별로 그런 그 수시를 뽑을 때 학교가 원하는 게 또 다르고 이제 워낙 또 잘하시니까 해서 그런 그 대학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 그거를 노려서 만약에 저는 원래부터 국립대를 꿈꿨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아니면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으로 가면 뭐 경북대 부산대 저희 때는 그때가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시립대가 원하는 전형을 해서 고등학교에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시립대에 맞는 인재로 뭐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를 그래서 좀 저는 엄마들 미리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입시를 알게 되면 입시를 알게 되면 이게 역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 때 우리 아이랑 무엇을 하게 되는 거가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데 입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알면 핀포인트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앞으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우리 그러면은 이제 계속 레귤러리 이런 거를 하게 되겠죠. 어떠셨나요? 지방생님은?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학군 재밌었어요. 교육에 저도 사실 이쪽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우리 전문가 분들 덕분에.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의 인생 멘토 3인 수업,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